여러분, 얘가 빠르다고요? M1 칩은 발열이 적다고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좋다고요? 제일 어이없는 건 이 아이맥이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저를 좀 열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친구 실제로 아이맥을 메인컴으로 사용했을 때 짜증나고도 자세한 3주 사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아주 세세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K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이 정도 성능을 뽑아주는 이 아이맥이 100만원, 200만원대면 가성비가 아주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M1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파이널 컷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만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과연 가성비가 좋을까? 저는 가성비는 똥망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조립컴과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맥을 메인컴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본 모델이 아닌 고급 모델을 사야 되고요. 두 번째, 램도 16GB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요즘 뭐 16GB도 램 용량으로 치면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16GB가 최대 용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최종 가격이 보시다시피 248만원이 나오는데 요거랑 비슷한 사양으로 한번 조립 컴퓨터를 맞춰볼까요? 자, 우선 이 M1 칩의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로켓레이크 i7 11700 모델과 비교하면 보시는 것처럼 M1이 조금 딸리는 사양이긴 하지만 CPU는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봤고요. 램 같은 경우에도 16GB 2채널로 한번 세팅해보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GTX 1050 Ti와 비슷한 성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매칭시켜봤습니다. 그리고 SSD 카드 또한 512GB NVMe SSD 카드로 업그레이드하면 끝인데 이렇게 되면 본체 가격만 108만원이 나와요. 윈도우 설치 비용은 여기서 뺐습니다. 왜냐면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들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IPS 패널을 탑재해서 시야각도 178도 정도로 아주 좋고 명암비도 500만 대 1이면서 P3 93%를 지원하며 4K 모니터면서 크기가 아이맥보다 훨씬 큰 32인치 모니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를 구매한다고 쳤을 때 가격이 겨우 39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248만원, 조립 컴퓨터는 148만원.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했는데 조립컴이랑 가격 차이가 딱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248만원짜리 조립 컴퓨터를 맞추면 굉장히 고상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그냥 예쁜 쓰레기예요. 자, 사실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 아니죠. 요거를 구입하면 사실 추가 비용이 더 생겨요. 예를 들면 요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구성품으로 주기 때문에 좀 사용하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아마 다른 무선 마우스로 바꾸게 될 겁니다. 적당한 무선 마우스 살려면 그래도 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고요. 요게 왜 불편한지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 일반 마우스는 이렇게 오목해서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그립감이라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직 마우스를 보시면 두께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마우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아우, 답답해요. 근데 더 빠르게 설정할 수가 없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냥 디자인 자체는 좀 예쁘다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무선 마우스고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방전되면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충전할 때. 일반적인 다른 무선 마우스들은 이렇게 앞에다가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무선으로도 유선으로도 다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 끝이 아니죠. 이 뒤에 보시면 지금 포트가 얘는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C타입 2개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허브 같은 걸 추가로 한번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성능의 허브를 구입하시려면 이것도 최소한 5만원은 주셔야 되고 조금 고급진 걸 사시려면 한 20만원대 정도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추가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도 부족한 게요, HDMI 포트, 3.5파이 마이크 포트, 카드 리더기, 녹음기, 프린터, 헤드셋, 휴대폰 충전 케이블 등등. 사실상 저의 경우 데스크탑에 포트가 한 8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좀 모자른 그런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얘는 오죽하겠습니까? 허브가 있어도 포트 개수가 부족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만약에 윈도우 사용자가 맥 OS 요거를 메인컴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끔찍해요. 제발 좀 말리고 싶어요. 우선 마우스 드래그를 한다고 쳤을 때 마우스 위를 내리면 화면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려면은 마우스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기존처럼 마우스 설정을 바꾸게 되면 드래그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순간 이게 반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플의 마우스 세팅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막 왼손으로 밥 먹게 되는 그런 이상한 좀 불편함? 그런 좀 짜증나는 것들이 좀 애플 소프트웨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닫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마우스를 오른쪽 위로 탁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얘는 그런 게 안 돼요. 와우, 너무 불편합니다. 얘는 어디 있냐? 일단 전체 화면으로 하면 그런 것 자체가 사라지고요. 왼쪽 위로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면 여기 요 세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 닫기나 최소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보고 정확히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닫기입니다. 정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이 아이맥이나 맥북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가 더 편하다. 그런데 사실 윈도우에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축키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 마우스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마우스 쓸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울 수밖에 없고 단축키도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주 안 쓰면 또 까먹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소하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페이지라고요. 기본 오피스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작업하는 게 좀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로 옮기면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혹은 뭐 대학생 분들이 이걸 쓰신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삭제해도 무방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특징이 있죠.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없으면 사실 뭐 인터넷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정부24에서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뭐 이런 게 많아요.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이제 설치하려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공인인증서가 그냥 아예 안 됩니다. 액티브엑스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도 요즘엔 간편인증 제도 이런 걸 좀 도입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는 여전히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얘기하자면 이 맥OS의 불편한 점이 끝도 없는데 사실 이 맥O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쓸 때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뭐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해결 방안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맥OS 같은 경우에 세세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유튜브에서는 뭐 영어로 된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확장성과 수립인데요. 데스크탑이나 일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CPU, 램, 뭐 SSD 이게 다 온보드 형식이라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사설업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AS는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 CTO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과하게 측정됐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램을 8기가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24만 원인가요? 그만큼이 추가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램 업그레이드, 그 다음 SSD 업그레이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가지만 살짝 업그레이드해도 50만 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아이맥의 스피커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뭐 좋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냐? 모니터에 달려있는 스피커 치고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스피커는 특성상 스피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에 들어간 스피커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기 때문에 좋아봤자예요. 조금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스피커만 설치하셔도 이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16대 9 비율입니다. 작업하기 굉장히 똥망인 비율이에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 LG전자의 울트라 와이드 34 WK95C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비율이 21대 9 비율. 자, 요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가 필요 없고요. 편집 같은 거 많이 하거나 뭐 영상 작업, 포토샵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 화면 비율도 똥망인데 전면 베젤이 진짜 안습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나마 이 위에랑 사이드 베젤은 요즘 모니터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하단 베젤 이거 뭐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단을 두껍게 만든 이유는 이 하단 베젤에 메인보드, 램, AP, 스피커, 마이크 등등의 거의 모든 부품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인데 사실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화면 몰입감이나 뭐 작업 효율성 등등을 좀 따져볼 때 굉장히 별로고요. 차라리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LG 올인원 PC처럼 하단에 뭐 메인보드 같은 걸 다 때려 박았으면 디자인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자, 이 친구 보시는 것처럼 높이 조절이 불가하게끔 설계된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데스크나 의자, 데스크 셋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모니터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제가 잠시 미국 노동부에서 연구된 정확한 데스크 셋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릎과 의자의 높이를 같게 하고요. 두 번째, 의자의 길기는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좋고요. 세 번째, 팔걸이는 90도 정도. 네 번째,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되고요. 이게 땅에 닿지 않으면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그게 안 되면 의자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의자와 책상의 팔걸이를 동일하게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모니터는 의자에서 팔을 뻗었을 때 손끝이 닿을랑 말랑 하는 게 좋고요. 일곱 번째, 모니터는 모니터 위쪽 끝과 내 눈이 수평을 이뤄야 가장 이상적이고, 여덟 번째, 모니터는 10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는 얼굴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하지 않았을 때는 치명적인 우리 몸의 이상들이 나타나는데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요,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 등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높이 조절 불가가 치명적인 이유는 장시간 사용할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본인의 데스크 셋업에서 이 모니터가 좀 낮다고 생각되면은 아래에 받침대 같은 거 놔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리면 되긴 하나, 만약에 모니터가 높다, 이거는 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책상이나 의자를 바꿔야죠. 사실상 뭐 되는 게임이 있긴 하지만 호환성이 뭐 굉장히 떨어지고요, 뭐 습도도 잘 안 나오고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뭐죠? 리그 오브 레전드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 한 5, 60 프레임이 나오는데 한타 싸움 할 때 프레임 드랍이 막 3,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게임 하시면 빡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M1 칩 발열이 적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애플 행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뭐 아이픽스 같은 데에서 이제 분해해 봤을 때 기본 모델과 고급 모델의 뭐 히트싱크라든지 쿨링 팬 숫자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인데 굉장히 발열이 심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뭐 다른 걸 실행하고 있지 않아서 온도가 뭐 49도, 52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은데요. 그냥 뭐 웹서핑을 하던 뭐 카카오톡을 하던 동영상을 보던 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아직 정확하게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아이맥의 경우도 원래 이제 두 가지 크기로 나왔거든요. 뭐 21.5인치와 27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24인치니까 얘보다 더 큰 모델은 분명히 나올 건데 그냥 나오냐? 아니죠. M1X라든지 M2로 AP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4인치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메인컴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아이맥 다들 사라고 난리인데 저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꼭 사야 하는 이유도 찍을 예정이 없어요. 이 친구가 필요한 분들은 소수고요. 보통은 그냥 예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다, 소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목 보시고 들으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엠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